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속풀이에서는 중구의회가 시설관리공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도 7개월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생활 악취 민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빗물바지 악취의 이유와 해법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7월 첫째 주 뉴스 속풀이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중구의회가 지난해 12월 전 이사장 해임 건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도 7개월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를 두고 7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활동기간 연장을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구청은 부당해임 소송건으로 세금 4억 원 가까이를 보상금과 소송 비용으로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심철 기자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6월 24일에 썼던 기사였죠? 네. 관련 기사를 신 기자가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그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현재까지 그 진행 과정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기사는 여러 차례 썼었는데 사실 그 지난해까지 그 소송에 대한 그 기사와 또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그 기사를 쓸 때까지만 해도 조사특위를 이제 만들어서 또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면 뭔가 좀 수월하게 잘 풀리겠구나, 책임 소개를 잘 찾겠구나 했는데 7개월이 됐습니다. 벌써 7개월이 됐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일단 이 조사특위가 어떤 조사특위인지부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상 전 구청장이 당시 선임했던 전정훈 전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또 중구청과의 이 소송에 대해서 이 책임 소재를 좀 따져보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말자. 그러니까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만들어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성된 특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구성이 됐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개월째 큰 성과는 보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회의도 7차례 또 했고 또 회기 연장을 3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성과라고 보기에는 이걸 성과라고 좀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에 회의가 한 차례 더 열렸거든요. 그때 참고인,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한 20여 명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뭐 한 겁니까? 회의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7차례를 열었는데 계속 이제 논쟁만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이 핵심 소송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송의 핵심 당사자인 최창식 전 구청장과 또 김영수 전 부구청장 그리고 정행교 전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증인석에 내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새누리당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직 구청장을 증인으로 내세우냐 마냐에 따라서 이제 새정치와 또 이제 새누리당과의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러느라고 그 줄다리기를 7개월 동안 해왔다. 그 얘기 됐죠. 자, 이게 이제 그 결국에 그 구성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배경 설명은 들었는데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11년이 어떤 해인지부터 좀 알아야겠는데요. 최창식 중구청장이 재보궐로 당선된 첫 해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박형상 구청장, 전 구청장이 체제로 좀 움직였었고 박형상 전 구청장은 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재보궐로 들어온 첫 해에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 명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종합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종합감사 대책 결과물이 11월에 나옵니다. 당선되고 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나온 건데 그때 15가지 정도의 이제 비행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뭐 이렇습니다. 그 주차 단속 요원이 너무 많다. 인력 구조 조정을 해라. 또 관용 차량을 좀 더 그 관용 업무에 맞게 좀 써라. 이런 식의 좀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약간 좀 꼬투리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들고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사장은?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을 해임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은 구청 산하의 가장 큰 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습니다. 수장을
해임한다. 예.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파장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해임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비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정훈 전 이사장은 이거 해임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니냐 하면서 이제 소송을 또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 정종훈 전 이사장이 이제 전 이사장, 해임된 이사장이죠. 그렇습니다.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네. 반격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해임이 이제 부당하다면서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좀 제기를 했는데요. 2012년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2013년 이제 두 차례 더 1심, 2심, 3심까지 가는 동안 내내 승소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2013년 12월 30일에 중구청은 전정훈 전 이사장에게 밀린 임금 9,100여만 원을 좀 배상하라 그런 판결을 냈고 결국 9,100만 원을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자, 중구청에서 최창식 현 구청장이 정종훈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법원이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판단 이유는 뭡니까? 15가지 비행위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행위가 있었던 거는 맞으나 그게 해임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이름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중구청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정훈 전 이사장인데 사실 이사장뿐만 아니라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또 4급 공무원 2명 해서 총 4명에 대한 송사가 있었습니다. 그 4명 모두 중구청이 패소를 하게 됐고요. 일단은 이사장은 소송 비용까지 합해서 한 1억 3천만 원 정도를 중구청이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실제로 물었습니다. 한 명만? 네, 한 명만 그렇고요. 나머지 좀 보면은 그 본부장에 대해서 1억 100만 원을 또 물어야 되고 일반 4급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1억 900만 원, 한 명은 6,800만 원 해서 4명에 대해서 물어야 될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물어야 될 그 액수는 4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제 식구 챙기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창식 청장은 지난 구정질문 때 한 2-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떳떳하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치르게 되면 챙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 라고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기 말로? 예. 그리고 뭐 지금까지 오면서 선거에 도움이 됐던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지방 공기업 평가를 2013년도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네. 서울시내 24개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구청이 말이죠. 19위를 했어요. 19위. 거의 꼴등입니다. 꼴등.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제 식구 챙기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 식구 챙기기 이런 악습은요. 이제는 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악취 민원의 70%는 빗물바지에서 올라오는 악취. 이유는 서울시 하수관의 80%가 빗물과 오수가 합쳐지는 함유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빗물바지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준설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여름이면 어김없이 악취를 풍기는 빗물바지와 그 해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어서 우리 이재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19일에 빗물바지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다룬 기사였죠. 여름만 되면 이곳에 냄새가 나는데 좀 특이한 모습이 또 골목골목에서 진행이 된다고요. 네.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화면에 제가 이제 취재를 갔던 그 골목은요,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이제 주택가입니다. 그, 이제 주택가 이제 골목을 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발판이나 뭐 장판. 발판입니다, 발판. 왜 갑자기 바닥에 있습니까? 예, 발판이나 뭐 장판 같은 것들. 저런 걸로 이제 이 바닥을 딱 이제 저렇게 덮어놓은 모습이 이제 눈에 띄거든요. 그걸 열면 밑에 빗물바지군요. 예, 밑에.
그러니까 빗물바지 위에다가 저렇게 장판을 깔아놓을 정도면 냄새가 정말 지독하다는 건데 네. 주민들은 실제로 뭐라고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막 머리가 아프고 뭐 어지럽고 메스껍기까지 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아이고. 그 정도로 좀 심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유, 말도 못해요. 여기 앞뒤로 그냥 하수구가 있어갖고 냄새나고 날구지면 냄새나고 막 구역질까지 나는 그 정도고 지나가는 사람 다 인상 쓰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거 하수구 잘 좀 처리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손님들이 이제 쇼핑을 하러 왔다가도 좀 오래 머무르지 못하시고 그냥 금방금방 나가고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예. 지금 처음에 등장하셨던 할머니분은 그 냄새가 막 진저리 칠 정도로 너무, 예. 냄새가 난다. 그 예. 정도로 막 몸으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저분은 이게 빗물바지가 이렇게 집 양쪽에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역이신 거예요. 지금 그 상태 자체가. 이게 빗물바지에서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그 빗물바지라는 거는 이제 빗물이 잘 이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수관이랑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그렇죠. 건데요. 우리나라 하수관의 80%가 합류관. 그러니까 합류관이라는 거는요. 빗물만 흘려보내는 관이 아니라 오폐수도 함께 흘려보내는 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빗물과 오폐수가 함께 흘러가는 관인데 문제는 이 이제 합류관이 우리 서울 시내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합류관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거기는 계속 오수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수 냄새가 빗물바지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비가 올 때는 그 빗물이 쓸어 내려가니까 그래도 냄새가 좀 덜한데 그렇죠. 평상시에 빗물이 안 내려갈 때는 오수 냄새가 그 빗물관을 타고 올라와서 그래서 냄새가 나겠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내 합류관이 80%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80%는 빗물바지를 통해서 악취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또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리고 또 하수도 준설 예산이 지금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빗물바지에 오물이나 또 폐수 이런 것들을 버리는 또 우리 비양심 이런 것들이 빗물바지 악취를 굉장히 이제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재호 기자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준설 예산 말이죠. 네네. 이게 지금 최근 들어 좀 많이 줄었다고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도봉구의 경우 제가 도봉구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네. 준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야지 시청자도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예. 준설이 정확하게 뭐고 준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이라는 거는요. 하수도가 이제 오물이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 관에는 이제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흘러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찌꺼기들을 치우는, 걷어내는 작업을 준설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빗물바지나 이런 하수도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넘치기도 하죠. 빗물이 그렇죠. 많이 오게 되면은 예. 넘치기도 하고 또 하수관이 막히기도 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준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준설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도봉구 같은 경우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그 2007년도만 해도 하수도 준설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1년에 1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11년 정도가 됐으면은 반토막이 납니다. 5억 5천만 원 정도로. 아니 이게 치울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갑자기. 예.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시기가 이제 뭐 모두 아시겠지만은 2010년도에 이제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무상급식이 이제 그때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구마다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주 그냥 총력이 이제 그렇게 벌어진 그때라 이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수도 준설 예산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됐고 지금도 아시겠지만은 뭐 무상 보육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늘어났죠. 있잖아요. 복지 예산이 늘어날수록 이제 하수도 준설 예산은 계속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결국에 그래서 이제 준설 예산이 줄어들면서 준설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자치구에서는 그 뭐 매해마다 아니면 두 해마다 해야 될 것을 못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을 뭐 만약에 10번을 해야 된다면 5번밖에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민원이 어느 정도인 거죠? 이 악취가? 그러니까 1년에 서울시에만 악취 민원이 한 4천 건 넘게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70% 이상이 이 빗물바지에서 올라오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자치구나 이 광역시에서도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서울시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떠한 그 정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는 그 대규모 정화조
대규모 정화조에서 나는 그 악취를 좀 저감시켜 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 정화조에서는 황화수소라는 물질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그 배설물 같은 것들이 이제 부패를 하면서 이제 냄새가 나는 주 원인이죠. 그렇죠. 그 황화수소가 주 원인인데요. 거기에 산소를 주입을 하면 이제 그 황화수소와 산소가 중화시킨다. 화학 작용을 해가지고 중화가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장치를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이게 한 우리 서울시내 6,000곳 대규모 정화조 6,000개에다가 이런 그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예.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대당 가격이 200만 원이거든요. 오, 그러면 6,000개면 그게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12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이거를 뭐 단기간 내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4년간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의 계획은. 근데 이제 그 사실 이 뭐 준설이든지 뭐든지 간에 말이죠. 이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돈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고육지체들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로 이제 EM을 쓰는 데가 있다고요? 예. 중구 같은 경우가 이제 EM 그 미생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좋은 미생물이죠. 그 악취를 한번 저감시켜 보자는 시범 사업이 지난해 있었는데요. 황학동에 있는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효과는 어땠나요? 거기가 이제 그 중앙시장이라는 곳이 이제 동물의 내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분리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악취가 엄청 나가지고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을 열고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악취가 아주 획기적으로 감소를 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EM이 쌀 것 같은데. 싸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쌀 줄 알고 뭐 비용 문제도 별로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EM 20리터짜리가 4통이 필요하답니다. 많이 필요하군요. 예, 4통이면 이틀을 쓴다고 해요. 이틀을 쓰는데 한 통 가격이 한 25,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틀 쓰려면 1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틀에 10만 원. 그 황학동 중앙시장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고육제도를 좀 쓰고 있지만 사실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들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정책들을 피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주민들이 스스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좀 고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딱히 이제 어떤 뭐 명확한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취가 나는 원인이 빗물바지에 이제 오물이나 뭐 폐수 같은 거를 버리는 그런 비양심이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보면은 그 빗물바지 같은 경우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담배꽁초를 너무 많이 버리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마치 그냥 거리에 재떨이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또 막히고 거기가. 막히고요. 또 냄새도 거기서 계속 올라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선 찌꺼기 아니면 뭐 고기를 이제 뭐 손질한 다음에 나오는 핏물 이런 것들을 또 빗물바지에 그냥 흘려보내시거든요. 그러면 또 그게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꼭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것 외에 구청에서 준설을 잘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준설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잘하셨는데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복지 예산 때문에 준설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 꼭 써야 될 예산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불구하고 정치를 위해서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노원구의 노원신문은 사면 하단에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사업장의 화장실을 전면 개방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화장실은 현재도 개방돼 왔지만 일반 상가나 민간 사업장 화장실은 관리의 이유를 들어 손님에 한해서만 개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가 우선돼야 하는데 화장실에 손 세정제를 확충하고 화장실 개방해 개인 위생 관리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기사 바로 아래는 노원구 의사회의 성명서가 실려 있습니다. 의사회는 노원구청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일반 진료도 병행하고 있다며 보건소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보건소는 메르스에만, 일반 진료는 동네 병원에 맡겨달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구청과 의사회는 갈등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처럼 메르스는 온 국민이 함께 대처해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주장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동대문구의 동대문신문은 이면 좌상단에 동대문구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을 돕는 만원의 기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우선 선별한 저소득층 62명에게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고 만원씩 적립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동희망복지위원회가 만원을 더 기부하고 이렇게 24개월이 채워지면 임대주택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SH나 LH공사에서 모집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 자긍심과 자부심도 생기고 주변의 이웃은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찬 소외된 이웃에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같이 느끼게 하는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동대문구에서는 쪽방, 여인숙, 고시원 등 주거 취약 가구가 1,600세대에 이릅니다. 강서구의 강서양천신문은 6면 하단에 강서구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7월 한 달간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펼친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발생 이후 전통시장 방문객과 매출이 50에서 8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통시장의 피해가 크다는 것인데요. 특히 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한 병원 인근 시장은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강서구는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 직원들의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사도록 하고 각종 행사나 간담회도 시장 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참여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입소문이 중요합니다. 한때 근거 없이 돌던 메르스 괴담이 지역 상권에 타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역 상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신뢰와 애정이 아닐까요? 메르스 사태로 확연히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엉망이라는 것 외에도 불신과 이기심이 지역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메르스 괴담이 그랬고 노원구와 의사회의 삐걱거림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엿보입니다. 동대문구의 만원의 기적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는 커다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가짐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7월 첫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